네, 오늘 EC 577 Information Encoding Theory의 세 번째 시간이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리뷰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Shannon's Information Measures와 관련된 마지막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단어를 요약하면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죠. 뭐 예를 들면 h of x, 여기는 h of x, y, 여기는 h of x given y, 또는 뭐 h of y given x, h of y.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어떤 인포메이션 메저였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i라는 걸 썼어요. 세마이콜론으로 나눴고,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hx에서 hx given y를 빼거나 hy에서 hy given x를 빼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었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또는 hx 더하기 hy 빼기 hx, y로 할 수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도입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KL 디스턴스 또는 인포메이션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캐피탈 D라는 걸 썼고 두 개의 probability mass function 간의 거리인데 사실 디스턴스 매트릭은 아니라고 했어요. 디스턴스 매트릭과 같은 거는 첫 번째 non negativity이고 commutativ이도 성립 안 하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성립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개의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개의 이니퀄리티는 뭐였죠? 하나는 더 페노스 이니퀄리티,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른 하나는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라는 거였죠. 그래서 페노스 이니퀄리티는 이런 거였어요. 샘플 스페이스가 똑같은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discrete random variable x와 xhat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upper bound가 됐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x와 xhat이 다를 확률, 즉 에러 확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으로 이렇게 바운드가 됐어요. 정확한 식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놈이 여기 들어갔는데 흥미로운 건 어떤 거였어요? 이게 0으로 가면, 그렇죠? 에러 확률이 0으로 가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으로 갔죠. 왜냐면 이건 항상 넌 네거티브니까. 근데 실제로 페노스 이니퀄리티는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채널 코딩 디어렘의 컨버스를 증명하는 데 쓸 텐데 이게 0으로 가면 이게 이제 어퍼 바운딩을 해서 이게 0으로 간다보다는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에러 확률도 0으로 갈 수 없다. bounded away 되어 있다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bounded away. 네, 제로로부터 bounded away 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그런 걸 어치브할 수 없다라는 데 쓰는 거예요. information inequality는 어떤 거였죠?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면 나머지 두 개가 서로 statistically independent 할 때 그 컨디션을 주는 그 녀석을 가운데 넣어서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를 이룬다.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스 x, y, and z form a Markov chain 이렇게 부를 때 노테이션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다른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요. Z를 고릅시다. X를 고릅시다. Z를 골라도 돼요. 왜냐하면 X, Y, Z 순으로 마쿠프 체인이면 Z, Y, X 순으로도 마쿠프 체인이죠. 왜냐하면 마쿠프 체인의 정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를 캐피탈 Y는 어떤 Y라는 이벤트를 줬을 때 이거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면 되거든요. 모든 Y에 대해서. 인디펜던스는 오더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A와 B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B, Y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과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XX를 넣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하나를 봄으로써 다른 하나에 대한 언서턴티가 얼마나 리듀스 됐느냐, 리졸브 됐느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양이죠. 정보의 양이죠. 그렇죠? 언서턴티가 아니라 정보의 양이니까 가까울수록 정보가 더 많아요. 멀어지면은 디테리어레이트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거꾸로죠. 정보가 더 많으니까 X와 Y 간의 정보가 X와 Z 간의 정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라는 거고 이것도 앞으로 자주 이용될 거예요. 채널 코딩 디어리를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텐데 거기서 자주 이용될 거예요. 자, 이게 리뷰고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채널 코딩이라는 건데 채널 코딩 디어렘이라고 합시다. 네. 또는 채널 코딩 디어리. 여기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래요. 하나는 우리가 디스크리트 소스를 가지고 했죠. 지금까지 디스크리트 메모리리스 소스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메모리리스 채널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채널을 통과해서 이 채널을 매개로 해서 미디엄으로 해서 그렇죠? 매질로 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의 채널 코딩 디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상대어는 뭐예요? 반대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랜덤 베리어블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discrete, continuous, 그 다음에 mixed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continuous memoryless channel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네, 좀 있으면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크게 이 두 개를 다루지만 실제로는 믹스트인 어떤 메모리스 채널도 정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 코딩 디어렘을 디벨롭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과목에서는 굳이 하진 않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오늘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뭐 그 정도에서는 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소스의 소스 컴프레션 문제, 소스 코딩 문제와 상당히 많이 유사해요.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쓰고 컨디셔널 엔트로피 뭐 이런 걸 썼잖아요. 똑같이 써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서로 넘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셰넌스 인포메이션 메저즈 중에서 우리가 다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all discrete random variables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시그널이 항상 어떤 finite set이나 countable set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리얼 넘버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인터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있는 어떤 리얼 넘버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것이 랜덤 퀀터티라면 뭘 써서 우리가 모델링 하겠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나 믹스트를 써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정의 안 했잖아요. 조인트 엔트로피도 정의 안 했고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정의 안 했고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사실 정의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KR 디스턴스도 정의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잠시 정의를 좀 해요. 정의를 하는데 미리 좀 보여주면 이런 걸 정의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예요? 뭐 H네 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달라요.
일단 소문자를 썼죠. 제가 대문자를 안 썼죠. 예. 그리고 요 녀석들이 뭘 것 같아요? 요거 하기 직전에 배우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s인 것들을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mutual information은 그냥 대문자 I를 썼죠. 예. 이유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s x and y에 대한 mutual information을 정의한 것과 유사하게 여기 lowercase h들을 써서 정의를 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s. 알겠어요? 네. 참고로 이 lowercase들은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ial entropy라고 해요. differential. difference의 형용사형이죠. 그렇죠? 네. differential entropy 이거는 conditional differential entropy, 이거는 joint differential entropy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 다 continuous일 때는 이게 정의가 아까는 앞에서 capital H of X 빼기 capital H of X given Y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lowercase h of X 빼기 lowercase of H of X given Y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Continuous Memory 채널에 대해서는 다 유도는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Channel에 대한 채널 코딩 디어렘을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거든요. 더더욱 제가 헷갈리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를 그 다음에 extend를 해요. 그래서 band limited 당연히 continuous time band limited AWGN 채널의 채널 코딩 디어렘까지 해요. 이렇게 하면 아니 뭐 continuous라고 해놓고는 뭐 또 continuous입니까?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discrete continuous는 여전히 시그널이 어때요? 시그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스칼라를 오브저브 하든가 아니면 sequence of scalars를 오브저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거 둘 다 discrete time 시그널들을 다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스 코딩 디어렘에서 discrete memory source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일종의 discrete time sequence를 쭉 내는 거죠. discrete time random sequence를. 맞아요? random variables를 쭉 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는 continuous time이 아니라 discrete time인데 continuous한 value들을 쭉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discrete time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걸 잊지 말아요. 이까지는 계속 discrete time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continuous time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모델링하는 랜덤 엔터티는 뭐예요? 수학적인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죠. 그렇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 말한 discrete continuous는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거지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discrete time, continuous time이 아니라고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이그젠플을. 예를 들면 이쪽이 n이고 0, 1, 2, 3 이런 디스크리트한 어떤 타임 상에서만 값을 갖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녀석이 항상 이렇게 0 또는 1만 가진다고 해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시그널이 x라고 하면 x is a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처음에 이런 x라는 시그널은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 그럼 답이 뭐예요? yes죠. 맞아요? 예. 그러면 x는 discrete 시그널이에요? continuous 시그널이에요? 이건 discrete인 거예요. 0과 1만 가지니까. 알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discrete라는 것은 어때요? discrete time이면서 discrete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continuous는 discrete time이면서 continuous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예를 들면 0, 1 사이에서 다 가질 수 있다고 해보세요. 모든 실수를. 그때 저 시그널은 discrete time continuous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가서야만 continuous time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구별해야지 뭘 하는지 안 헷갈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채널에 대한 정의를 해야죠. 예. 채널이란 게 뭐죠? 채널.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정의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채널과 시스템을 동일하게 그리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박스가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채널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섞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내는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다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트리플렛이라고 하죠. 트리플렛. 그렇죠? 그래서 먼저 system is a triplet. 그러니까 세 개의 한 조, 3인조 이런 뜻이죠. 트리플렛인데 많이들 이제 X로 쓰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세 개 한조인데 이 D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도메인이란 D에서 나온 거고 이거 R은 range R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D는 뭐겠어요? D는 뭐 말 그대로 도메인이죠.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드미서블 인풋들의 집합이에요. 도메인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만 봤는데 여기다가 뭐 바나나, 사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도메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R은 range고 F가 매핑 룰이죠. 시스템은 트리플렛이에요. Continuous time 시스템은 어떤 거였죠? 도메인이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의 집합이었고 range가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의 집합이었고 매핑 룰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면 이 매핑 룰을 뭘로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어요? Impulse Response라는 걸로 할 수 있었죠. 물론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다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일 때였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채널이란 것은 뭐냐? 채널도 또한 트리플렛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채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스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수학 입장에서는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저런 것들을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이 더 익숙하죠. 저 피지컬하게 실제로 그 블락 다이어그램이 우리는 와 닿잖아요. 근데 트리플렛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씁시다. 네. 또 똑같이 X도 도메인이고, 그렇죠? 매핑 룰이니까. Y는 range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P라고 일부러 쓴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게 매핑 룰이 deterministic 이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statistical,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랜덤 그러면 아비트러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랜덤 매핑 룰이.
아비트러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랜덤 매핑 룰로 돼 있는 걸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채널이라는 것이 더 넓은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더 넓은 집합이에요? 채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걸 다 말하기도 하고, 특히 통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채널이라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특별히 통신을 하는 어떤 와중에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말이 되니까. 자, 그러면 다 뭐 구질구질한 데피니션은 건너뛰고, 그러면 discrete 채널을 정의를 합시다. discrete 채널이란 뭐냐? discrete 채널도 채널이니까 트리플릿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x가 finite set이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countable set이면 돼요. 알겠어요? countable이라고 쓸게요. 아니에요. finite로 합시다. 왜냐면 책에서 이게 finite로 하고 있어요, 다. 네.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뭐 transition matrix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finite size로. 그러면 당연히 y는 뭐겠어요? 이것도 또한 finite set이죠. 그 다음에 저 p는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딱 보니까 어떤 노테이션이에요? 컨디셔널 매스 펑션이죠. 인풋이 x로 주어졌을 때 y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finite 할 거 아니에요?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이 쭉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각각의 x에 대해서 하나씩 다 있는 거죠. 매스 펑션이. 그래서 컨디셔널 매스 펑션즈로 사실은 주어지는 건데, 뭐 x와 y에 대해서 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discrete memory list channel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discrete channel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discrete memory list channel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이 discrete source에서 discrete memory list source로 갈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discrete source는 블락에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걔가 그냥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모델링 되는 거였죠. memory list source는 그런 녀석이 어때요? 계속 사용되면서 시간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계속 사용되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memory list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IID하게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discrete memory list 채널이에요. discrete memory list 채널은 어떤 거겠어요? 이걸 여러 번 쓰는 건데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n번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x to the n, x의 파워승이 도메인이 되겠죠. 이 채널에. 맞아요? 어드미서블 인풋들의 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y to the n, 정확히 얘기하면 y to the power of n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것도 그냥 xn, yn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x to the power of n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y to the power of n 이렇게 알겠어요? 뭐 x raised to the power of n 이렇게도 쓰는데 x to the power of n, y to the power of n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x to the n, y to the n, xn, yn 이렇게 쓰는데,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x to the power of n, 네. y to the power of n.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파워 셋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숫자를 레이즈한 게 아니니까. 읽을 때는 그냥 x to the n 또는 x to the power of n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파워 셋이 뭔지는 알죠? 잘 몰라요? 예를 들면 a가 0, 1 이렇게 있으면 a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0, 0, 0, 1, 1, 0, 1, 1 이렇게. 이제 스퀘어라는 게 이게 페어들의 집합이고, 그쵸? 네. 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여기서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x to the n은 벡터 랭스 n짜리 벡터들의 집합인데 각각의 엔트리가 x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y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레인지인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사실 요거를 정의해야죠. 여기서 x 언더스코어는 x를 n개 붙인 거겠고, 맞아요? y 언더스코어는 y를 n개 붙인 거고, 이 p는 컨디셔널 매스라는 뜻으로 그냥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엄밀하게 쓰려면 여기다가 첨자를 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y 언더스코어 given x 언더스코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메모리 리스라는 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것을 요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은 요 디스크리트 채널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하나가. DMC channel is an extension of a discrete channel x, py given x, y 인데 이렇게 extend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n번 쓴다고 하면 xn이 도메인, yn이 range, 그 다음에 mass, conditional mass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채널이 주어졌어요. 도메인, 레인지, 컨디셔널 매스 펑션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익스텐드해서 메모리 리스 채널로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 n번 쓴다면 이 채널을 n번 쓴다면 x의 n승 요 파워셋이 도메인이 되고 y의 n승 이 파워셋이 레인지가 되고 컨디셔널 매스는 어때요? 각각에 대해서 곱한 걸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메모리 리스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쓰면 메모리 리스 익스텐션 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어떤지 좀 감을 좀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채널을 줬냐면 이런 채널을 줘요. 자, 만약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어떤 디스크리트 채널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채널은 입력이 하나 들어가고 출력이 하나 나오는데 입력은 어때요? R 또는 G예요. 레드, 그린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는 0, 1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R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0이랑 1인데 더하면 확률 합이 1이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만 주면은 P1 기분 R은 4분의 3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P0 기분 G가 3분의 1이라 그러면 P1 기분 G가 3분의 1이란 뜻이고, 그러면 다 디스크라이브가 끝났죠. 지금 여기서는. 왜냐면 다 바이너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컨 오더 메모리 리스 익스텐션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물어볼게요.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모양이 어떻게 돼요? 2x1 벡터죠. 맞아요? 네.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2x1이고. 그러면 이 입력으로 가능한 녀석들의 집합은 x의 2승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RR부터
RG, GR, GG 이렇게 4개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출력으로 가능한 집합은 Y의 제곱인 파워셋이고 00, 01, 10, 11 이렇게 되겠죠. 좀 클리어해졌습니까? 무슨 뜻인지.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게 주어졌을 때 얘들이 나올 확률, 이게 주어졌을 때 얘들이 나올 확률, 이게 주어졌을 때 얘들이 나올, 그 다 디스크라이브 해야죠. 이제 다는 못하니까 몇 개만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입력이 R이고 두 번째 입력이 G일 때 첫 번째 출력이 0이고 두 번째 출력이 0일 컨디셔널 매스는 어떻게 돼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어땠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익스텐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릴리스 익스텐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것끼리만 묶고 이그노하고 나머지는 두 번째 것끼리만 묶으면 되니까 뭐 곱하기 뭐로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 쓴 다음에 한번 고개 들고 맞춰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맞습니까? 자, 처음 거 여기 나타났죠, 그렇죠? 두 번째 것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이용하면 이건 4분의 1이고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지금은 2개만 했는데 이게 뭐 채널을 100번 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번 쓴다 그러면 메모리 릴리스 익스텐션이 아니면 입력 100x1 벡터에 대해서 출력 100x1 벡터가 나올 컨디셔널 매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메모리 릴리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쭉 곱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릴리스 채널이라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왜 이름이 메모리 릴리스라고 됐냐면 어때요? 앞에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입력과 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저는 요 자체는. 그래서 메모리 릴리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메모리 릴리스 채널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이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과목에서는. 그런데 실제 채널은 어때요? 메모리 릴리스 채널만 있는 게 아니죠. 채널 위드 메모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나온 결과만 true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알겠어요? 메모리가 있으면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어드밴스드 된 과목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채널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했어요. 그러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그럼 채널 코딩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소스 코딩 프로블럼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그게 본인이 찾아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도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다 씁시다. 이렇게 쓸까요? 처음 해야 될 게, 또는 search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찾는 거죠, 그렇죠? 예, search for. 예. find랑 search for는 좀 다른데, 어쨌거나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찾아요. 근데 그 이미 알고 있는 거 찾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뜻해요? 공통점.
commonalities 또는 commonality 단수형으로 그렇죠? 공통점들이 있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걸 찾으니까. 맞아요? 근데 비슷해도 똑같지 않을 거라고요. 똑같으면 새로 배울 리가 없죠. 그래서 differences.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commonality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용어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그림이 비슷하다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수능이라든가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학력고사 이런 게 뭐 암기력만 측정한다는데 암기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암기력이 없으면 어떤 학문의 체계를 갖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체계를 갖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점점 압축하는 거거든요. 근본 원리를 찾아내고 과거에 배운 걸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거랑 합쳐가지고 원리를 찾아내겠어요? 근데 암기하는 것만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일부가 뭐냐면 암기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경원시하고 뭐가 해서는 안 될 무슨 범죄 행위로 생각해서 노력을 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완벽한 이해와 철저한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학생들이 암기에 오히려 약해요. 대학원생들 좀 되면 특히. 대학원생들일수록 보통 이해도가 좀 뛰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걔들이 암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돼요. 알겠어요? 또 어쨌거나 이러고 잠깐 또 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것부터 찾아요. 그래서 걔랑 어디가 같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내는데 나중에는 무조건 그냥 다른 거 하나를 가져와요. 그럼 혹시 공통점이 없을까 찾아보면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렇게 감 비슷해요. 공통점이라는 것도 어때요? 감이 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비슷한 걸 찾아낼 거 아니에요. 전혀 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엔지니어링 인투이션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면 나아져요. 이런 걸 찾는 걸. 여러분이 아직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훈련을 해서 이런 센스를 기르세요. 엔지니어로서의 센스를.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몽땅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찾아낼 때가 있어요. 또는 똑같은 거네 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자, 다시 그러면 뭘 하려고 하냐면 채널 코딩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소스 코딩 프로블럼을 배웠는데 그건 뭐였지?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통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체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소스 코딩 프로블럼.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좋고 그러면 뭐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생각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특히 시간이 가면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막 벼락치기해서 암기해놨을 때나 기억나지? 상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림,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항상 클루를. 그래서 소스 코딩 프로블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소스가 있었고 저기 어떤 데스티네이션 또는 싱크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싱크. 싱크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요? 소스에서 뭔가 나오는데 그렇죠? 얘를 압축을 하고 싶어요. 최대한 작게. 그렇죠? 그러면은 싱크란 녀석은 어때요? 자기가 디코더라는 걸 가지고 다시 얘를 회복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게 여기에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요. 처음 거는 소스 인코더라는 걸 통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압축하는 거예요. 양을 작게. 비트라면 비트 수가 작게.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때요? 얘와 얘 사이는 100만 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코더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만약 x라면은 이 x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똑같게. 그러면서도 이 y라는 것은 x에 비해서 비트 수를 최대한 줄여서. 그렇죠? 그래서
소스 코딩 프로블럼에서는 퍼포먼스 메트릭이 몇 개 나왔어요?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가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였죠. 하나가 one, compression rate. 우리는 compression rate를 지난번에 어떤 걸 썼어요? average code was, average number of code was per source symbol이었죠. code word symbols, average number of code word symbols per source symbol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싶었죠. 소스 심벌 하나당 코드 워드 심벌 할당되는 게 작게 되는 걸 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레이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또 데스티네이션 또는 싱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소스와 싱크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채널이라는 것도 주어져요. 실제로 엔지니어가 만들 때는 소스 싱크만 주어지고 채널이라는 걸 어떻게 선택할까라는 것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성에 있는 화성인과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 여기는 화성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싱크 채널을 아쿠스틱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목소리로 전하고 싶어요. 내가 고함을 지르면 화성에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입력은 어때요? 아쿠스틱 시그널을 집어넣어서 막 공기가 출렁거리다가 화성까지 그 공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신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뭘로 하지? 예를 들면 내가 레이저를 가지고 깜빡깜빡 해야 되겠다. 아니면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화성에서 보고는 초가 깜빡거리는 걸 보고는 뭐 모스 신호로 할 수도 있죠. 그때 빛으로 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우리는 주로 뭐예요? 요즘은 전자기파를 가지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전자기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초음파를 쓸 수도 있어요. 적외선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조명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이게 어차피 한 60Hz로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형광등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빨리 깜빡거리는데 그걸 약간 조절해서 인포메이션을 실어서 뭐 보내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 통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미티어 샤워 채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지구가 있으면은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기가 있고, 대기 제일 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오존층 같은 게 있죠. 여러 전리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리층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웨이브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전리층은 그냥 휙 통과하고 어떤 전리층은 이렇게 반사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확률적으로 뭐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디스럽트를 시킨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생각하면 이게 반사돼서 결국은 지구 밖에 있는 위성이라는 대로 신호를 못 쏘는 전자기파인데도 어때요? 이게 디스럽트가 자꾸 일어나니까 잘 코딩을 하면 미티어 샤워를 이용해서 이게 그전 같으면 이렇게 퉁퉁퉁퉁 튕겨서 이제 바다랑 전리층만 튕겨서 멀리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도 나간대요. 뭐 그런 채널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선택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채널 코딩이란 건 뭘 하고 싶은 거냐? 똑같아요. 인코더랑 디코더를 설계하는. 알겠어요? 그림이 달라진 건 뭐예요? 여기 채널이 있죠. 그래서 인코더의 인풋은 어때요? 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소스 아웃풋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인코더의 아웃풋은 이 채널이 주어져 있다면 채널의 인풋으로 가능한 녀석을 내야죠. 예를 들면 얘는 제로만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 아무리 해봤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스 디코더는 채널 아웃풋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코더의 아웃풋은 뭐예요? 만약 이게 메시지 W라고 이제 쓸 텐데 우리가 주로 아까는 X 이런 거 썼지만 W라고 하면 여기는 어떤 W hat, 그래서 W와 W hat은 예를 들면 같은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서로 다른 랜덤 베리블,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최악의 경우는 인디펜던트 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라는 걸 쓸 거고 Y라는 걸 쓰겠어요.
물론 채널을 한 번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벡터일 가능성이 높겠죠. length n짜리. y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채널을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discrete memory list 채널을 n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이제 쓰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스 채널이고 어드미सल 인풋들의 집합이 x, possible 아웃풋들의 집합이 y, 컨디셔널 있는데 어떤 때는 메모리스 채널일 때도 그냥 p, y 기분 x만 써요. 네, 지금 이게 뭉개져 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참고로 언더스코어를 붙이면 벡터라는 뜻인데 여기에 괄호를 쳤기 때문에 이게 length가 n이라는 뜻으로 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y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채널을 익스텐드 했을 때 어땠어요? nth 오더 익스텐드 하면 벡터로 생각한다면 인풋도 length n짜리 벡터로 바뀌었고 아웃풋도 length n짜리 벡터로 바뀌었죠? 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물론 처음부터 어때요? 어드미सल 인풋이 2x1짜리였으면 그냥 디스크리트 채널이 n 비하면 2n이 되겠지만 디스크리트일 때는 하나로 볼 수 있죠, 그거를. 네, 그래서 이게 length n짜리 벡터, length n짜리 벡터. 이게 메시지, 리커버드 메시지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와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퍼포먼스 매트릭은 크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로 그렇죠? 채널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되겠죠? 이게 n번 쓰는데 이 n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넘버 오브 채널 유스를 줄여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냥 n 값만 줄이면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트랜스미션 레이트라는 거를 정의해서 얘를 이제 줄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W와 WS이 최대한 같아야죠. 그래서 LR 레이트가 있겠죠. 또 LR 레이트도 또 줄여야 되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얘를 줄이려면 얘가 커지고 얘를 줄이려면 얘가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딩 프로블럼과 굉장히 유사하죠. 결정적인 차이가 채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는데 에러 레이트를 줄이는 건 똑같아요. 소스 코딩 프로블럼이나 채널 코딩 프로블럼은. 그런데 소스 코딩 프로블럼과 채널 코딩 프로블럼에서 어땠어요? 또 줄이려고 하는 게 약간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뭐였어요? 소스 인코더가 내는 아웃풋의 비트 수를 줄이는 거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채널 유스, 채널을 몇 번 쓰냐를 줄이려는 거죠. 채널을 적게 쓸수록 어떻게 보면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높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메시지를 여기 잘 보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알겠어요? 넘버 오브 채널 유스를 줄이는 거예요. 에러 레이트가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채널 코딩 문제를 잘 이해하는 거고 또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소스 코딩 문제를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 있어서 그것이 전공학습이든 인생학습이든 간에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러잖아요. 삼국지를 많이 읽어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거기 보면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온다고. 그럼 그걸 읽어서 인간 군상들을 다 배워서 뭐 어디 도움이 되겠어요?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디시전을 어떤 사람과 관련돼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과 지금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커머넬러티가 어떤 건가 디퍼런스가 어떤 건가 이런 걸 막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이 어떤지 나름대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얻으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항상 뭐예요? 비교를 잘해야 돼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러려면 어때요? 지식이 또 많아야 되겠죠. 그게 또 막 그냥 여러분 책상이나 제 오피스 책상이처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 있으면 돼요? 아니면 잘 이렇게 정돈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체계화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 판. 왜냐하면 못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정형화를 하고 나면 그 정형화된 생각에서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보면 웃겠지만 옛날에는 에러 컨트롤 코딩 하면은 항상 뭐예요? 바이너리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한때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트레일리스 코디드 모듈레이션 막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멀티레벨로 하자 그랬더니 오 이런 게 다 있었네 막 이랬다고요.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믿어져요? 그런 게 16QAM 이런 건 상상도 안 했다고요. 옛날에는 한때 알겠어요? 다 그냥 BPSK 정도만 쓰면 되는 걸로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채널 코딩 프로블렘은 확실히 알겠어요? 뭘 하자는 건지. 예. 예를 들면 채널을 똑같이 횟수를 딱 n번만 사용하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에러 레이트를 줄이려고 할 거고, 그렇죠? 거꾸로 에러 레이트가 일정하다 그러면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 메시지 요 WLS 얘기하면 이 W도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할 거고 당연히 디스크리트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그냥 W라고 했지만 이런 걸로 모델링이 되겠죠. 메시지가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면 여러 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게 m개가 가능하다. 여기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에서 캐피탈 M까지가 있는데 나올 확률이 뭐 같을 수도 있고 equally likely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는 이게 아니면은 뭐 소스 코딩을 먼저 해서 똑같이 만들고 컴프레스를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자 m개의 서로 다른 심볼 중에 하나의 가 날아가죠. 그럼 이거는 몇 비트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비트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1 또는 2라고 하면 우리가 한 비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걸 0, 1, 4개면은 0, 0, 0, 1, 1, 0, 1, 1 확장해보면 요만큼의 비트 수가 필요하죠. 캐피탈 M개를 서로 구별하려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채널을 N번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요? 채널을 한 번 썼을 때 보내지는 비트 수죠. 요거를 트랜스미션 레이트 R이라고 정의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단위가 만약 베이스를 2로 한다면 이게 bits per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채널 u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bits per 채널 use로 나타내겠어요. 알겠어요? 채널 한 번 사용할 때 몇 비트를 보내느냐. 알겠어요? 네. 에러 레이트도 이제 뭐 정의할 수 있는데 에러 레이트는 여기서는 당연히 뭐 W와 W 해시 다를 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이제 로그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해요. W를 M까지 안 하고 그냥 이게 옛날이고 요즘은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2 to the NR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캐피탈 M이 2 to the NR이니까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해보면 그냥 R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참고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MN 코드라고 불러요.
MN 채널 코드. 무슨 뜻이냐면 M어리 메시지를 채널을 N번을 써서 보내는 채널 코드예요. 그래서 MN 코드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2 to the NRN 코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캐피탈 M은 당연히 자연수로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노테이션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버 토마스 책에 보면 MN 코드라고 돼 있고 이렇게 바꿀 때는 여기에 실링을 해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디테일이고 오늘은 대충 레이트를 R이라고 하면 2 to the NR어리 심볼 하나를 그렇죠? 채널을 N번 써서 보낼 때 그 R을 캐피탈 R을 트랜스미션 레이트 in bits per channel use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는데 오늘 할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노트를 보면서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합시다. 자, 디스크리트 채널이 있는데 X, 즉 인풋 알파벳이라고 합시다. 채널 인풋 알파벳 X도 파이나이트하고 채널 아웃풋 알파벳 Y도 캘리그래프 레터 Y예요. Y도 파이나이트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probabilistic한 매핑 룰을 아까 제가 뭘로 대표할 수 있다고요? characterize 또는 represent 할 수 있다고요? 컨디셔널 매스 펑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컨디셔널 매스 펑션은 어때요?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x1일 때 y1, 2, 3, 4들이 나올 디스트리뷰션, x2일 때 y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로에다가 이거는 칼럼에도 해도 되는데 카버 토마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로에다가 인풋이 x1일 때 서로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매스들, 즉 probability들을 이렇게 쭉 쓰고 당연히 두 번째 로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x2일 때 y들이 나올 확률들을 쭉 쓰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칼럼 수가 cardinality of input alphabet, 로 수가 cardinality of output 아니죠? 지금 무슨 일? 그렇죠. 로 수가 cardinality of input alphabet, 칼럼 수가 cardinality of output alphabet인 매트리스 하나에다가 다 구겨 넣을 수 있죠. 자, 질문. 하나의 로에 있는 엔트리들을 쭉 따면 항상 1이 돼요? 아니면 하나의 칼럼에 있는 애를 쭉 따면 1이 돼요? 하면 둘 다 true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로에 있는 녀석들을 다 더해야지 1이 되죠. 왜냐하면 x1일 때 이거거나가 서로 다 exclusive 하면서 또 어때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더한다고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잊지 말아요. 이런 거 볼 때는. 각각의 로우들은, 행들은 어때요? 다 합이 1이에요. 근데 칼럼들은 반드시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를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매트리스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는 요거를 좀 바꾸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다가 예를 들면 x1이 나올 확률들을 곱하려고 하면은 이게 x1, x2, x3고 이게 y1들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로와 칼럼을 바꿀 수 있어요. 즉 이거를 트랜스포즈해서 트랜지션 매트리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로에 있는 걸 다 더하면 1이 안 되고 칼럼에 있는 걸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런 거를. 어떻게 나타내나.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이 트랜지션 매트리스로 나타내는 거를 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디스크리트 채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채널에서는 인풋이 하나예요, 지금. 벡터라도 하나로 볼 수 있죠? 아웃풋도 하나고. 그런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어때요? 잘 보세요. x1부터 x 카디널 t 오브 x까지. 이렇게 해서 간혹가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마치 인풋이 여러 개인 걸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네. 이거는 요게 인풋이고 x고 이게 아웃풋 y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x1이 인풋이 x1일 때 y1, 2, 3에서 요게 나올 확률들을 여기다 쓸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아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뭐 이건 그리면 되겠죠, 조금 전에처럼. 자, 그러면 이제 클리어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의 요 x1에서부터 나오는 요 브랜치라고 볼 수도 있고 edge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위에 조건부 확률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얘들을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1위로 가든가 1위로 가든가 1위로 가지 다른 데로는 안 가잖아요. 동시에 두 개로 가지도 않고 합이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시메트릭 채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예. 예. 여기도 다 얘기한 것 같고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 여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MN 코드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나갑시다. MN 코드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소스가 내는 메시지가 M어리 소스 심볼이에요. 알겠어요? M어리. M개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N은 뭐예요? 채널을 몇 번 사용한다? N번 사용하는. 거기에 맞는 코드. 왜냐하면 코드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를 랭스 얼마짜리 벡터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코더가. 근데 채널을 몇 번 쓰는지에 따라서 그 벡터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n을 스페시파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mn 코드를 얘기하고 m이 다르면은 또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디스크리트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게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채널에 대해서 쓴 거라도 같은 M어리면은 갖다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입력이 가능하고 하나는 1, 2, 3, 4, 5, 6, 7이 가능한데 메시지는 둘 다 0 또는 1이었다 그러면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N을 다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코드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쳐서 채널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채널이란 말이 빠졌는데 MN 채널 코드예요. 알겠어요? 채널 코드는 당연히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덱스 셋은 필요해서 한 거예요. 1에서 m까지 메시지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코딩 룰이 있어야 되겠고 또 당연히 디코딩 룰이 있어야 되겠죠. 인코딩 룰은 1에서 m까지의 숫자를 어때요? 랭스 n짜리 벡터인데 그 각각의 엔트리는 인풋 알파벳의 엘리먼트들. 디코딩 룰은 어떻게 돼요? 랭스 n짜리 벡터를 이제 다시 1에서 m까지 집합으로 매핑을 하는데 어때요? 보세요. 랭스 n짜리를 매핑하는데 y의 n승 파워에 있는 집합들을 이제 매핑을 해야죠. 채널 아웃풋을 받아서 디코딩을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어때요? 얘는 1에서 m까지 숫자가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에서 캐피탈 M짜리. 그렇죠? 얘는 나올 때 어때요? 랭스 n짜리를 내야죠. 그렇죠? 얘는 어디에 속해요? x to the n에 속하겠죠? 얘는 어디에 속해요? y to the n에 속하겠죠? w 햇은 어디에 속해요? 이 집합에 또 속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unMN 채널 코드는 이러한 인코더, 이러한 디코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드 워드라는 것은 뭐냐? 소스 컴프레션 또는 소스 코딩에서 코드 워드란 뭐였죠? 인코더의 아웃풋을 얘기했죠. 맞아요? 걔가 코드 워드였죠. 채널 코딩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인코더 아웃풋이 코드 워드예요. 알겠어요? 얘가 코드 워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죠. 코드워드라는 녀석이. 인코더 아웃풋이 코드워드예요. 소스 코딩에서도 그렇고 채널 코딩에서도 그렇고. 이 코드워드들의 집합을 이제 뭐 코드북이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근데 코드북이라고 어떤 때는 인코딩 룰을 포함했죠. 소스 코딩에서는. 예. 채널 코딩에서 그러니까 인코딩 룰, 디코딩 룰. 채널 코딩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코딩 룰, 디코딩 룰을 다 포함해서 코드북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코드 레이트 또는 트랜스미션 레이트 아까 얘기를 했죠. 캐피탈 R이라고 주로 쓰고 로그 2 베이스 M을 N으로 나눠서 비츠 퍼 채널 유스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러 레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probability of event that W not equal to W 해시예요. 그런데 그거를 W가 어떻게 해요? 1에서 캐피탈 M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서 그냥 전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각각의 프로바빌리티고 여기 람다라고 쓴 게 보세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전개한 거예요. 심플리. 이거는 별로 안 좋냐고 지금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인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으니까 주의할 건 뭐예요? 우리가 또 채널을 n번 쓰는데 n번 써서 메시지 하나만 보내려는 게 통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번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확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m머리 심볼을 여러 번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여러 번 보내는 거 크게 붙인 다음에 그거 하나 에러 난 거 하면 또 지난번처럼 이상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weak canvas랑 strong canvas 얘기했어요. 소스 코딩에서. 원래 우리는 어때요? 각각의 소스 아웃풋을 리커버 했을 때 에러가 났냐 안 났냐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어치버빌리티 보일 때는 코드워드 에러 probability로 길게 붙인 거 코드워드 에러 probability가 0으로 가면 각각의 소스 아웃풋이 저쪽에서 리커버 됐을 때 그 에러 확률도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칸버스 하면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m머리 심볼을 여러 개 보내면 그걸 길게 붙여서 또 코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거 하나 에러 난 거랑 그 각각의 m머리 심볼 에러 난 거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전체 붙인 큰 거고 요거는 각각의 m머리 심볼에 대한 에러인데 뭐 문제는 여러 가지로 포뮬레이트를 할 수 있죠.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로어 바운드를 준다든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트랜스미션 레이트 그렇죠?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우리가 높일수록 좋은 거죠.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분모에 채널 유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를 하세요. 네. 우리가 소스 코딩을 할 때는 어땠어요? 소스 심볼 하나당 코드워드 심볼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줄이고 싶었죠. 채널 코딩에서는 채널 한 번 사용할 때 몇 비트를 보내냐니까 늘리는 게 좋죠. 맞아요? n 값을 늘리는 거는 n분의 1을 줄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예를 들면 에러 레이트 어퍼 바운드를 주는 이런 문제를 프랙티컬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셰넌은 어떻게 했어요? 또 소스 코딩 디어렘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러를 제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넌제로도 아닌 그렇죠? 아비트러럴리 작게 만드는 걸 또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에러 레이트는 예를 들면 0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뭘 알고 싶겠어요? 우리가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어디까지 크게 할 수 있나? 맞아요? 그래서 걔를 채널 용량이라고 부르고 걔를 구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분명히 에러가 있거든요. 채널 하나만 보면. 예를 들면 입력이 0일이고 아웃풋이 0일인데 크로스오버 프로버빌리티가 0.3쯤 돼요. 그럼 에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채널에다가 어떻게 용케했더니 에러가 0은 아닌데 아비트러리 작게 하는 코딩 기법이 존재하면서 또 트랜스미션 레이트도 막 최대한 크게 했더니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맥시멈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그 크로스오버 프로버빌리티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0이었으면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1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채널의 이 매핑 룰이 probabilistic 매핑 룰이 결국은 capacity라는 가장 빠르게 에러가 arbitrarily small하게 전송할 수 있는 레이트를 결정할 텐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값이 얼마냐, 또는 그 다음에 그 값을 그러면 어치브하는 코딩 기법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내일 시간에 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